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고전을 읽어봐야만 합니다. 특히 중국 고전을요. 중국 고전을 읽어본 사람에 비해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절반 정도가 손해를 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고전은 어렵습니다. 읽기도 너무 힘들 뿐더러 그 내용도 현대에 맞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고전을 굉장히 쉽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곁에 훌륭한 멘토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정말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인생의 권태를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으면 인생이 훨씬 더 잘 풀리고 성장해 나감은 자명한 사실이겠지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훌륭한 통찰력을 지닌 멘토가 주변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365일 나의 곁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좋은 멘토링을 해주기란 더더욱 어렵겠지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곁에서 365일 내내 필요할 때마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곁에서 365일 내내 붙어서 훌륭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또 이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밌게 나의 도움이 되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책은 하루에 한 페이지 인생 100년을 읽는 고전 수업 365입니다. 본 책에서는 공자의 논어, 사마천의 사기, 홍자성의 책은남 뿐만 아니라 속담이라거나 삼국지에서 발췌한 말이라거나 국어라거나 명심보감 등에서 발췌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현대어로 번역해서 정말 훌륭하고 쉽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본 책에서 멘토링을 던져주는 분들은 공자, 맹자, 한비자, 장자, 노자, 손자 등 몇백 년에 걸쳐서 읽히는 현자이자 현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쉽게 잘 묶어 놓았습니다. 자, 본 책의 가장 뒷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공은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며 실패는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겨난다. 역사 속에서 배우라. 혹은 고전에서 배우라는 말이 있다. 분명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역사와 고전을 반드시 배우고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전은 인간의 영지를 모아놓은 결정이며 역사는 인간의 고투를 집대성해 놓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런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이 험한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책을 짚고 나서 바로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은 별로 안 좋다고 했었죠. 앞과 뒤의 표지를 모두 읽어보고 저자의 프로필을 본 후 목차를 훑어보면서 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 읽으면은 책을 한 권 섭취하기에 훨씬 더 용이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책의 목차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5일 내내 하나씩 고전에 들어가 있는 지혜를 들려준다는 그 컨셉에 맞춰서 제뉴어리부터 디셈버까지 즉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한 월당 약 30개 정도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서 365개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은 목차만 쭉 읽어봐도 제법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꽂힐 때, 나에게 날아오는 문장을 그대로 습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차를 먼저 쭉 읽어 나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딱 맞는, 내게 필요한, 혹은 내가 홈페이지를 보지 않고서는 넘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 페이지를 한번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딱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한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쭉 훑어보다가 5월 1일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 제목은 빈자는 갑자기 변한다입니다. 제가 이 소제목에 끌렸던 이유는 조금 의아했기 때문이에요. 빈자라 함은 본디 잘 변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설령 상황에 맞춰 적응해서 변화해 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변하기보다는 어떤 기본기에 충실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자, 그러면 본 페이지를 보면서 분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 갑자기 변하는 것. 이건 무엇일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는 갑자기 변한다. 처음에는 찬성이라고 말해 놓고서 무언가의 사정으로 예컨대 금전 등에 이끌려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이번에는 반대라고 외친다. 이럴 때를 군자표변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다. 분명 변화하기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표범은 가죽의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처럼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표변이다. 즉, 지금까지의 자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진보와 향상이라고 해도 좋다. 시대는 변화한다. 그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신선하게 창조적 혁신을 꾀해야 한다. 그것이 군자표변이 가진 원래의 뜻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빠르게 태도를 바꾸는 표변이 아니라 창조적 혁신에 마음 쓸 일이다.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군자 표변이라 함은 표범의 얼룩에 빗대어서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변화하고 혁신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유도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원래 옛날에는 별로 좋지 않은 용어로 쓰였다고 하네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찬성했다가 반대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계속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말 급변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빨리 변하고 적응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와 생각, 사고를 가지는 것이 군자로서의 덕목이며 이것은 나의 성장과 진화, 진보에 일조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전 이 한 페이지를 딱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정말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 있는 365개의 고전에서 발췌한 정말 좋은 말들, 나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읽는 방법, 여기 링크를 걸어 둘 테니 한번 보시고 이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생길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독서 계속 지속하시길 바라며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